자,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회계를 처음 들어와서 좀 정리하면서 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계정 과목 정의 등록을 양쪽 사이드에 해놨어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걸 왜 정해놨느냐? 먼저 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해가십니까? 증감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냐? 이런 원칙으로 분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 뭐죠? 거래 판료소죠. 마음에 안 들어. 거래 판료소잖아요. 그렇죠? 자, 거래 판료소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거래 판료소는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먼저 제가 이 분개를 잘하는 거예요. 원래가 거래 판료소. 거래 판료소 제가 요거를 먼저 직접 써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쪽은 차변 항목이고요. 왼쪽은 대변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의 감소.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야. 이것은 여기 이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요 재무 상태표에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거래 판료소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뭐예요? 비용 발생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수익 발생입니다. 됐어요? 여기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는 자산, 증감 변화에 의해서 자산, 부채가 이루어집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달라져. 내가 지울 건 다 지워. 잘 봐요. 지울 건 어떤 거냐? 요거 매출은 여기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는 매출원가가 없겠죠. 차변에 가야 되니까. 제조원가는 다 차변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안 할 거니까 뺄 거고, 판관비 당연히 차변이겠죠. 수익은 대변. 여기는 판관비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영업이익도 없어지겠죠? 이것도 없어져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수익 비용과 발생과 수익 발생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단 요거는 안 한다 그랬지 제가. 요거는 아예 긋겠습니다. 요건 안 한다 그랬어요. 요거 양쪽 안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 변화야.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발생이야. 이해갔습니까? 매출원가가 다 차변해 가는 거야. 수익은 매출과 영업수익밖에 없어. 대변해 가는 것.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먼저 분개할 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좀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가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써드리는 게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매입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매입하는 건 내가 요거를 묶어서 요거는 무슨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은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본화 대상 자산은 요게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매입하고 구입하고 뭔지 알겠습니까? 매입 구입이죠. 그렇죠? 모든 재비용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재비용 포함하는 거야. 모든 재비용 포함시켜서 분기하는 거야. 되셨습니까? 이게 모든 재비용 포함시키는 거야. 이거.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포함해서 분기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재비용은 제가 말로만 얘기할게. 뭐 아까 얘기했죠. 운임, 뭐 시운전, 철거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저쪽 한 구탱이에 후진 건물이 있었어. 철거했지? 그 철거 비용도 토지에 포함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재비용, 관세, 통관료까지 다 이해갔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내가 프린트 줬잖아. 그죠? 여기 1페이지 왼쪽 하단부에 써 있잖아요. 모든 재비용 다 적어놨잖아. 그렇죠? 그거 이해는 없어. 알겠습니까? 그걸 다 더하는 거야. 이것이 자본화 대상 자산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볼게요. 당좌와 기타 비유동자산은 물건이 아니야. 그 나머지는 다 물건이야. 가치가 있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물건인데 무형재산도 물건을 받아오고 안 보이는 권리지만 그것도 물건을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 보이는 건 물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 권리니까 그 권리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형재산도 물건을 받아오라는 얘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자본화 대상자를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켜. 이해가십니까? 근데 모든 재해라고 그랬죠? 예, 계속 반복되는 거야. 단 모는 제외. 예, 단 세금과 공가는 제외. 이걸로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래서 요 매입할 때는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왜 이런 걸 왜 안 해요? 부채를 매입해? 아니잖아. 빚을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자산만을 매입하고 매출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산 갖고만 움직이는 거야, 지금. 어떻게 부채를 어떻게 파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자산 중에서 여기 볼게요. 매출은, 이쪽은 매출이잖아. 그렇지? 매출 시에는 재고 자산. 요 자산만 매출 시에만 매출 시 판매 관리비를 사용합니다. 매출 시에만 요 재고 자산 매출할 때만이야. 다른 거 아니야. 요거만 재고 자산 매출할 때만 뭐가 생겨? 이게 800번대야. 몇 번대? 예, 800번대 사용하는 거예요. 매출 시에만 800번대가 사용하는 거야. 그게 비료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 대체하세요. 이해가십니까? 자, 요거하고 나머지는요. 투자, 유형, 무형자산을 매출하잖아. 매출 시에 어떻게 적나 보세요. 이 매출 시에는 나머지 자산. 여기다 적을게. 나머지 자산 나머지 자산 매각 처분 시 모든 재비용은 무슨 손실과 차변에 무슨 손실과 대변에 무슨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해줘. 여기는
비용을 플러스하고 비용을 플러스하고 여기서 이익은 비용을 빼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적을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먼저 투자 자산을 처분시 분기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차변에 뭐가 생겨?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이 생겨. 아니면 대변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이해가십니까? 여기에서 뭐 여기는 뭐야? 여기다가 뭐야? 비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 여기는 플러스. 대변에 이익이 나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해주는 거야. 이게 절대적이야 이제. 그러면 요것뿐이 아니야.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똑같이 나머지 자산 또 무슨 자산이야? 무슨 자산 들어가야 돼 이제? 예,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모든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생기면 비용은 플러스하고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기면 비용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또 무슨 자산 또? 예, 무형자산 처분 시에 뭐라고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는 뭐예요? 무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처분 손실 그런 개념 과목 자체가 없어. 이해갔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게 무슨 자산이냐? 다 요거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고 요거는 다 뭐예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다야 자산에. 매출할 때만 판관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재고자산이 아닌 거는 다 이런 계정 과목이 다 있어. 여기다가 처분 수수료가 돼도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돼. 운반비라고 적으면 안 돼. 이해가십니까? 이게 다 여기다가 처분 손실, 처분이익에다가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나머지 자산을 매각 처분하는 거야. 매각 처분하는 거. 이해가셨습니까? 매각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셨죠? 이해갔습니까? 이런 원리로 해주시는 거야. 이해가셨죠? 요것이 여러분들한테 꼭 지켜야 될 거야. 이것만 지키면 자산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자본을 안 했기 때문에 사채와 주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여기 더 할 게 뭐 있어? 없어. 이제 나머지 계정 과목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는 거야. 아, 이게 자산이고, 아, 선급금이 뭐야? 자산이구나. 아, 선수금이 뭐야? 부채구나. 이런 걸 알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기다가 적어드릴 게 뭐 있어?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여기 좀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됐고 마지막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건 뭐냐? 매출 채권. 매출권이 뭐죠? 외상 매출금가 뭐 있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가 똑같은 게 뭐 있다 그랬죠? 카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무슨 어음? 받으러움. 요거는 매입 채무라고 했죠?
매입 채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상 매입금. 여기 뭐죠? 이거 안 적어. 모자라. 외상 매입금, 카드 같이 포함이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지급 어음이 있습니다. 매입 채무 안 적어. 요게 일반적인 상거래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거래한다? 아닌 거래에는 여기서 뭐 들어간다? 요거 대신 미수금, 카드 포함이라고 그랬죠?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거야. 요거는요. 이것도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쓰는 게 뭐야? 미지, 극크, 카드 포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말하자면 외상 매출금 요거 대신 요거 쓰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외상 매입금 신용가 지급엄 대신 미지급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재고 자산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재고 자산이 아니냐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지금 제가 요건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고 요거는 이해갔습니까? 요건 아직 안 배운 거지만 배울 거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자산부채 자본은 양쪽 다 발생이 되는 거야. 분개할 때. 자,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기죠, 이제. 비용과 수익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자, 이 비용과 수익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예 안 하는 거야, 요거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아예 깔끔하게 더 준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보다 아예 지워버릴게요. 아예 지워버릴게요. 아예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예 안 되니까 여기 두 개밖에 없잖아. 오른쪽에 분개할 거는. 그리고 차변에 분개할 거는 아직 제조원가 안 배웠지만 다 제조원가가 차변이야. 알겠습니까? 원가니까. 시가는 여기잖아. 대변에 가는 거고. 이렇게 가시는 거야 다. 꼼꼼해야 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비용과 수익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이 비용과 수익은 제가 좀 구별 좀 해달라고 그랬죠? 비용은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영업 비용이 있고요. 영업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변 수익은 영업 수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업 외 비용이 있고요. 대변에는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휴.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여기에서는 뭐가 발생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왜 안 지키지? 여기에서는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이 된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건 무슨 자산만 쓴다고 그랬죠? 예, 이건 재고 자산만에만 쓰는 거야. 무슨 자산만? 재고 자산에서만 쓰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요거는 뭡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상거래가 아닌 경우 쓰는 거야. 여기는. 됐어요? 그 나머지 자산이야 이렇게 다뤄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중에서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 여기는 뭐가 생기고요? 매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판매 관리비가 있다 그랬죠. 이해갔습니까? 판매 관리비, 매출 원가가 있고 판관비가 있어. 그렇지? 요 매출 원가는 뭐 있다고 그랬죠?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판관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비료, 여, 과,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요것이 영업비용이에요. 영업외 비용은요? 영업외 비용은 여기서 뭐 있죠? 이자 비용. 영업외 수익은요? 이자 수익. 반대야.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손실. 여기는 무슨 이익. 그 다음 무슨 차손. 무슨 차익이야. 이게 외환차손, 외환차익이야. 그 다음 기부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기는 요거 반대가 이게 아니야. 요거 뭐라고 그래? 임대료로 대체할 것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수수료 수익으로 대체하겠죠. 이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중이 있다. 뭐 있다고 그랬어 내가?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이 있다고 그랬잖아. 법인세 비용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이야. 그걸 세 가지 나누면 네 가지 나누면 영업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이것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워져야 되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가 이렇게 배분하겠습니다. 여기 또 아닐 것 같아서 또 이쪽에다가 배분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야. 요게 그래서 몇 번대? 요게 800번대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게 800번대예요. 됐어요? 요거는 몇 번대예요? 이게 400번대예요. 요거는 몇 번대야? 다 900번대야. 여기도 900번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이것도 900번대고. 됐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내가 이제 이자, 영업의 비용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비틀어 줬지만.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것이 판관비가 800번대, 영업의 비용, 요거 여기 차변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영업의 수익 대변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서 비용과 수익이 이렇게, 이건 아예 정해져 있다. 아예 정해져 있다. 그냥 이렇게 꼭 나눠라. 차변 대변이 구분되어 있지만 요 거래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차변 들어갈 수 있고 대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산부채 자본.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요 판관비는 참고로 무슨 자산일 때만 쓰는 거야? 요거. 그렇죠. 재고 자산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야. 재고자산인 경우에만, 알겠습니까? 재고자산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판관비예요. 됐습니까? 당연히 매출원가도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이제 여기다 적을게. 이렇게. 요 영업비용은 어디에서만? 재고자산일 때만 사용하는 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야. 다 합쳐서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럼 알겠죠? 영업비용도 재고자산이고 영업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비용되는 걸 대변해 갈 일이 없겠지? 수익과 이익은 무조건 대변해 가는 거고 비용과 손실은 무조건 차변이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기본 칼라야. 이해갔습니까? 그래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거 있죠? 어디 갔지? 요거 준 걸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 차변 항목, 대변 항목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요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이론상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여기 뭐예요? 부가세가 있는 개정 과목이야. 됐습니까? 여기다 적어. 요거 부가세가 있는 개정 과목이고 요거는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요거 몇 페이지? 2페이지에 있어. 두 번째 페이지에. 알겠습니까? 매입채무도 요건 뭐예요? 이거 매입자가 틀렸네. 매입채무도 요것도 부가세가 있는 개정 과목에 이거는요. 근데 미지급금은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뭐라고 그랬죠?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미착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 재미난 거 할게요. 자, 요 재고자산 6개 중에서 여기 볼게요. 이 6개 중에서 완성된 건 어느 걸까? 완성된 거? 제품, 상품,
완성된 거야. 여기 보세요.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 아직 완성이 안 되면 어디에 있어야 돼? 공장에 있어야 되겠죠? 그 공장에 있는 걸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있지? 그건 아직 완성 안 된 거죠? 원재료가 뭐야? 원재료가 만들었으면 가공 중에 있는 거. 그 가공 중에 있는 게 제공품이야. 그래서 제공품을 가공품이라고도 얘기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야. 생산 라인에 지금 접해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하나 더 있어. 제공품은 하나 더 있어. 완성이 됐는데 아직 박스에 안 들어간 것도 제공품이야. 박스에 들어간 거 있지? 비닐로 싸가지고. 그게 제품이야. 그게 상품이고. 근데 완성은 됐는데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이야. 아직 박스에 안 들어갔어. 그건 아직 제공품이야. 만들고 있는 과정도 제공품이지만 완성이 됐지만 아직 박스에 안 들어간 것도 제공품이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제조 원가 명세서의 개정 과목이고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 봐봐. 날 봐봐. 공장에서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손으로 팔 거야? 발로 팔 거야? 완성됐어 물건이. 손으로 팔 거야? 발로 팔 거야? 손으로 팔아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 발로 뛰어야죠. 웃기지 마. 손으로 팔 거야. 왜? 손이 계단스러워하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조는 제조업가 명세서야. 공장에서 뭘 만들어 제조했어. 제조한 다음에 순서가 그거야. 대한민국의 순서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순서가 똑같아요. 회계 원리는 전 세계적 용어가 똑같은 용어예요. 이해가십니까? 제조업가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손이 계단스러워 가야 돼. 손으로 파는 거야. 손이 계단 팔았지? 팔면 어떻게 돼? 이 자기 혼자 처먹어? 어떻게 되겠어? 주주들한테 배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뭐가 나와?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들 배당해야 되겠죠? 손익계산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되는 거야. 순서가. 처분계산 됐죠? 다시 또 재정기표해야 되겠죠? 네, 나중에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여러분들 결제하는 거 있잖아. 결제는 손이 사인해? 발로 사인해? 손이 사인해요. 결, 제, 손, 이, 제. 이 순서로 되는데. 결, 뭐라고 할까? 결산자료 입력이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어디다 적을까? 결산자료 있죠? 여기다 적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결산자료 입력이야. 첫 번째, 맨 뒷장에 있는 거 있죠? 결산자료 5페이지, 아니, 25페이지. 25페이지. 맞습니까? 결산자료 입력이 요게 기말 정리사항이에요. 기말 정리사항. 됐습니까? 이게 지금 결산 순서야. 결산 순서. 됐어요? 두 번째. 제조 원가 명세서.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공장 생산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세 번째. 어디 들어간다? 손익계산서. 그 손익계산서는 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예, 잉여금이 생기겠죠? 잉여금. 잉여금이 뭐야? 남은 돈이야. 이익이 생길 거 아니야. 됐어요? 이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재정립하는 거야. 재무 상태표로 재정비해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 이익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익 배당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앞자만 따봐. 시작. 결제, 손이, 재. 이렇게 되는 거야. 결제는 손이 한다. 이건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공장이 없어. 도매업이야. 그러면 재를 빼야 되겠지. 아니 공장이 없는데 무슨 제조원가 명세를 왜 해? 우리 회사가 상품을 하더라.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를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목 잠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안 들어갔는데 이익은 처분에 들어갔죠. 실무에서 진짜 쌍욕해. 당신 회계 어디에 넣었냐고. 그 정도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영 처분을 열고 싶으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열어야 돼. 손익계산서를 열어야 이게 전산회계가 흐름이 이익영 처분계산서가 당기순이 자동 반영돼. 근데 안 열고 들어가지 이익 반영이 안 돼. 큰일 나 실무에서. 실무에서도 크게 혼나 진짜. 막 뭐라 그래 진짜. 돈 갖고 장난치냐고. 오해까지 받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모든 거 손익계산서가 먼저 열어야지만 이익여부를 열어야 되는 거야. 이걸 거꾸로 열면 완전히 틀리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꼭 알아보셔야 돼. 그래서 결은 뭐냐면 우리 12월 말일 되면 결산하는 거 있죠? 그 결산하는 거야. 그래서 결산 자료에다가 결제, 이걸 공장이라고 그랬죠? 결제, 손이. 그래서 결제는 손이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하게 머릿속에 꼭 집어넣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결산 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뭐야? 이거 정립하면 요번에 기말은 다음 연도 기초 재무상태표 똑같다고 그랬죠? 그건 똑같은 거야. 이게 다람이 책밖에 들어가지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적어드린 겁니다.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1번에 해당되는 거야. 1번에 해당이 돼요. 자 요거 하실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봐주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세요. 다 적으셨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꼭 요거는 꼭 수용해서 들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시면 자 제가 얘기한 건 다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알 것은 요거 채권 채무 요 빨간색이 내가 왜 빨간색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계정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봐. 판매할 목적을 갖고 있는 계정과목 다 빨간색이야. 그리고 재고 일반적인 상관이가 아닌 건 다 검정 색깔이야. 근데 분기할 때 그 색깔이 안 나와서 그렇지. 봐봐. 여러분들 요 계정과목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 봐봐. 재고자산 다 빨간색이야. 또 당사자 봐봐. 외상매출은 봐봐. 빨간색이지. 바들은 빨간색이지. 근데 단기대여금 빨간색이야? 검정 색깔이야. 유동부채 봐봐. 외상매입금 지급은 빨간 색깔이야. 나머지는 기타 채무는 빨간 색깔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이게 분기할 때 써주면 얼마나 더 좋아. 근데 분기는 다 검정 색깔로 나오잖아. 그렇죠? 빨간색은 빨간색이 연결하는 거야. 원래 그런 뜻은 아니야. 원래 빨간 색깔은 웬만하면 계정 과목은 상대방도 똑같은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빨간색을 만들어 준 거야. 근데 빨간색은 굳이 이걸 고쳐라 그러면 컨트롤 F2번 눌러서 누르고 치는 거야.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 빈자리 있지. 이게 빈자리야. 내 회사에 맞게끔 계정 과목을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볼 때 컨닝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좀 조금 쪄져 있죠? 여기까지. 요거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한 거야.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 요 매출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구나.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 중에 제조원가는 별도, 그 다음에 요거 보급, 보관, 분양, 운송은 안 쓴다. 이해가십니까? 요렇게 해서 제가 배정을 요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요 왼쪽에 차변이고 이쪽 오른쪽이 대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울 게 없죠. 양쪽 다. 왜? 양쪽 다 쓰니까. 근데 여기는 비용은 여기만, 수익은 요거만 쓰는 거야. 오른쪽에. 이해가 됐습니까? 요런 원리로서 해주시는 거야. 오케이? 제가 이거 너무 이뻐서 요거 묶어드릴게요. 정리. 아이고야.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강남 오전이죠? 자, 보세요. 그럼 제가 한눈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 꼭 안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잠깐 꼭 보시란 얘기야. 세운과학과 없어. 세운과학과 가서 외워야지 그 대신. 그것까지 다 적어주려면 힘들지.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가면서 내가 요 비용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니까 요거 내가 좀 적어준 거야. 여러분들이 세운과학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죠. 공장 세운과학과는 500번대야. 네? 본사건은 800번대야. 내가 그랬잖아요. 회식 가더라도 우리 식구들하고 여기 영업하고 회식했어. 그럼 800번대 복리후생비야. 근데 여기 우리 직원인데 공장 직원하고 회식했어. 그럼 500번대 제조경비야. 500번은 비용 아니에요.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거야. 500번대.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고자산이 아니야. 이제 붕괴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돈이 들어왔냐 나갔냐. 돈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로 100일, 102, 103 시작.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100일, 102, 103이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은 세 가지로 표기하는 거야. 물건은 시작.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물건 중에서 재고자산이냐 아니냐, 다시 말로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걸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를 매입할 때 매입할 때는 다 모든 자산은 다 포함시켜. 뭐는 제외? 세금과분가는 제외. 하지만 자산을 매출할 때는 재고자산만 800번대 판관비가 생기는 거야. 그 판관비가 비료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 시작. 비료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 나머지는 뭐 써있죠? 투자자산 처분 손실, 수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무형자산 처분이익 다 여기다 넣은 거야. 절대 비용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뭐가 수수료 비용이 있다 생각해야 돼. 이거 처분 수수료가 제일 많이 나와. 처분 수수료. 처분 수수료는 다 손실과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처분 수수료가 제일 많이 나와 시험 문제. 알겠죠? 처분 수수료는 그런 거 없어. 수수료병 절대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